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지난 16일 BYD 코리아가 국내 출범을 하면서 아토3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작년 11월 제가 중국 선전에서 시승해 보았던 모습과 약간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3,190만원, 플러스 트림 같은 경우는 3,290만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아직 정확한 국고 보조금이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같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의 WD와 비교하면은 보조금은 한 2천 중반만 원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럼 실구매가는 기본 트림 기준으로 2천만 원 후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제가 중국에서 시승했던 차량과 외장 컬러가 살짝 다릅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아토3의 외장 컬러는 총 4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서프 블루입니다. 굉장히 쨍한 유색 컬러라서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부터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 면에서는 사실 호불호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 라인이나 캐릭터 라인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곡선, 유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밑에 쪽에 보시면 범퍼의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카메라 모듈들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휠은 18인치가 들어갑니다. 다만 디자인은 제가 중국 현지에서 시승했던 거랑 약간 다른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캡도 BYD 이렇게 로고가 따로 박혀져 있습니다. 안쪽에 캘리퍼와 디스크는 대구경이 아니라서 뭔가 회생제동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충전 포트는 전면부 측면에 위치해 있고요. 60.4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321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2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3원계 배터리가 아닌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서 그런지 3원계와 비교했을 때 충전 속도도 조금 느린 편인 것 같고요. 또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 가능한 거리도 조금 적게 나온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급이긴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 49kW 배터리가 들어가서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315km가 나오거든요. 근데 배터리 용량은 아토3가 훨씬 큰데도 비교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LFP 배터리의 약점인 것 같긴 해요. 사이드미러는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켰을 때 같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 사실 저는 이 아토3가 가장 신기한 부분이 실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어 트림이 뭔가 소형 SUV답지 않은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나 소재들의 배합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해놨고요. 특히나 도어 트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기타를 형상화해서 만든 도어 포켓 이런 기믹들도 다른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접근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BYD 로고가 박혀 있고 중국에서 제가 탔을 때에는 한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BYD 로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좌측에는 주행 보조를 위한 버튼들, 우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 동일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스티어링 휠도 자세히 보시면은 스티치도 다른 컬러로 이렇게 디자인 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3의 실내 컬러는 총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블루 그레이입니다. 이거 말고 블랙 원톤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라이트 베이지가 들어가 있는 블루 그레이가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과 붙어있는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44% 정도 차 있다고 떠 있는데 아무튼 이 클러스터는 사이즈가 작아서 실제로 운전했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면은 12.8인치 회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토3는 최대 5인이 탑승한 5인승 SUV이기 때문에 2열 공간도 소형 SUV 급치고는 나름 괜찮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컬러가 단일로 들어가는데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플러스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앰비언트 컬러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1열 통풍 시트와 또 전동 트렁크와 공기청정 시스템도 플러스 트림에만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면 2열에도 이렇게 송풍구, 에어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도 조절은 따로 할 수는 없고 USB 포트와 C 타입의 충전 단자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 뒤쪽에도 BYD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뭔가 가니쉬가 붙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뭔가 BYD를 강조하는 디자인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셀렉터 쪽을 보시면은 버튼이 굉장히 뭐가 많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비상등 버튼, 주차 보조 버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눈에 잘 안 들어오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많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어를 바꿨을 때 체결되는 느낌은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컵홀더도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콘솔 박스 용량이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자잘한 잡템 같은 거 보관하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룸램프에는 LED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보면은 아토3는 전장이 4455mm, 전폭은 1875mm, 전고는 1615mm, 휠베이스는 272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셀토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나 둘이 타도 좋긴 하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 후방부에도 아마 트림마다 가니쉬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서프 블루 차량 같은 경우는 C필러 가니쉬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색보단 이 블랙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3의 후면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중국판과 다른 게 로고부터가 다릅니다. 중국판 같은 경우는 Build Your Dream 이렇게 굉장히 길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BYD의 약자이긴 하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레터링이 쓸데없이 많아서 요거는 한국으로 가져오면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이에요. 요거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트렁크부에도 깔끔하게 모델명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램프 같은 경우도 좌우측이 이어진 타입이기 때문에 실제 차량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고요. 위쪽에는 크롬 라인을 넣어놔서 나름 고급성을 추구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외부 디자인이 고급스럽지는 않고 뭔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많아서 그런지 화려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범퍼 가니쉬와 스키드 플레이트도 색깔과 소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믹스 앤 매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래쪽도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었던 차량들은 최고 트림인 플러스 트림입니다. 플러스 트림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 않아요. 전동 트렁크를 열었을 경우에는 소형 SUV 셀토스 정도의 적재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트렁크 리드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안쪽에는 조명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중국 현지에서 아토3의 가격은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고 있고요. 바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4,800만 원에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BYD 승용 차량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보증 같은 경우도 기본 6년 15만 킬로를 지원하고 LFP 배터리는 8년 16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AS도 점차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장에는 총 3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BYD 코리아가 국내를 출범하면서 아토3를 시작으로 C-라이언 7과 CIL 이렇게 3가지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차량은 C-라이언 7입니다. C-라이언 7은 BYD 시리즈 중에서 최초의 SUV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차량도 CIL과 마찬가지로 셀2바디 기술을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C-라이언 7은 아무래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다 보니까 EWD와 AWD 이 구동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배터리는 82.5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는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인증이 되진 않았지만 WLTP 기준으로 최대 482km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 인증이 되면은 여기서 100km 정도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C-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 외장 컬러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가 묻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펄이 엄청나게 많은 블랙 컬러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컬러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펄감을 많이 넣긴 하지만 BYD의 C-라이언 7처럼 펄감이 많은 차량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뭔가 밤하늘의 은하수를 형상화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슬림하게 잘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간 주행등도 얄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긴 하지만 범퍼도 뭔가 세단틱하게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라이언 7은 고성능의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휠을 보더라도 캘리퍼의 색상이라든지 타이어만 봐도 방금 봤었던 아토3하고 색채감이 다르네요.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20인치 휠 245의 45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캘리퍼나 디스크를 보면은 타공형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동력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저렇게 타공형식의 디스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C-라이언 7이 이렇게 레드 컬러의 캘리퍼와 함께 타공형 디스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부로 보면은 비율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쿠페형이 아니기는 하지만 쿠페형처럼 C필러가 좀 극적으로 깎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고성능이라고 했는데 막상 전고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C-라이언 7의 제어는 전장은 4830mm, 전폭은 1925mm, 전고는 1620m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준준형이나 중형 SUV 정도의 덩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라이언 7의 후면부를 보고 있는데요. 뭔가 이게 중국판과 비교했을 때 이런 레터링들이 국내는 확실히 좀 심플하게 간소화가 되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폰트의 문제일까요? 뭔가 BYD, C-라이언 7, 4.5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간소화를 시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후면부의 범퍼도 디퓨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모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성능다운 디자인을 군데군데 접목을 시킨 것 같고요. 또 루프를 보면은 SUV 차량이긴 하지만 날렵하게 스포일러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쿠페형으로 깎여 있어서 그런지 리어 와이퍼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으로 이렇게 물기를 털어내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아이오닉 5가 가장 먼저 선을 보였었죠. 근데 실차주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리어 와이퍼가 바람으로 잘 안 닦였다라는 말씀이 많아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실물 와이퍼가 다시 등장을 했죠. 아마 이 C-라이언 7도 후방 시야가 깔끔하게 닦일 것 같진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시장에 있는 차량은 아토3를 제외하면 실내를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소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부의 엠블럼이나 혼 이런 데에도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 범위보다는 가죽의 사용 빈도를 늘려서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센터 쪽에도 기어 셀렉터가 이게 칼럼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뭐 버튼들 그리고 컵홀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BYD의 전기 세단 C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시승을 했었던 차량과 거의 동일한 스펙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차량도 실내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라이트를 켤 수는 없지만 C 같은 경우는 아토3와 비교했을 때 체급이 높고 또 SUV 포지션이 아닌 세단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LED 라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도 뭔가 가니쉬처럼 들어가 있지만 주간주행등이 위쪽과 아래쪽 둘 다 나오는 타입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른 브랜드에서 접목시키지 않았던 요소들인 것 같아서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BYD의 C는 82kW의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국내는 아직까지는 인증을 못 받았지만 WLTP 기준으로 최대 57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C-라이언과 함께 국내 인증을 받게 될 경우에 50에서 100km 정도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후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EWD와 AWD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구동 타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셀투바디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양산형 모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셀투바디 자체가 프레임에 배터리를 넣었다는 겁니다.
즉 삼원계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게도 무겁고 높이도 조금 높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에 전복이 되면은 무게가 무거워지면 주행가는 거리도 떨어지고 또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실내 공간이 좀 협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약점들을 개선하고자 프레임에 배터리를 넣어서 반항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승을 했을 때에는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에 45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실 같은 경우도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전기 세단이기 때문에 안쪽에 캘리퍼와 디스크가 이렇게 타구명이 들어가고 고성능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휀다 가니쉬도 날렵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실의 공기 저항 개수는 0.219cd라고 합니다. 보통 전기차들에게 공기 저항 개수가 중요한 이유가 전비와 주행하는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넣어놔서 웬만한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수한 공기 저항 개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 봤을 때는 앞서 보여드렸던 아토3나 시라이온 7보다 좀 전고가 낮기 때문에 날렵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의 제원은 전장은 4800mm, 전폭은 1875mm, 전고는 146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이 C를 시승을 했을 때 가장 비슷한 차량이라고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아이오닉 6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은 또 아이오닉 6하고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리어램프도 현재 이 차량은 실내를 막아놔서 별도로 이렇게 조명을 켤 수는 없지만 시동을 걸었을 때 실의 리어램프가 정말 예쁘게 들어옵니다. 중앙부에도 심플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좌우 쪽에 이게 도트 모양의 패턴이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 같은 경우도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들어와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디퓨저나 범퍼 디자인도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스포티하게 되어 있어서 예쁩니다. 다만 소재가 BYD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도 마찬가지로 실내를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간소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타봤던 것과 비교하면은 뭐 한자가 영어로 바뀌었다는 점 외에는 크게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D컷 형상의 스티어링 휠과 함께 전자식 기어 레버, 또 버킷형 시트가 동일하게 채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전시장에는 양엉의 U9 전기 스포츠 세단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BYD의 차량들을 직접 보고 또 시승을 해본 사람으로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마감새나 퀄리티가 꽤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임을 감안하면은 내가 이 차를 과연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AS, 중고 감가, 배터리 효율성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등등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국 본토를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